네, 크립토 시장의 최강 빌런 SEC라고 오늘은 저희가 아주 굵직한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SEC가 우리 걱정해 주나 봐요. 아, 네. 아이템이 없을까 봐. 늘 뭔가 새로운 따끈따끈한 아이템을 전해주시는데 SEC와 관련된 아이템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방금 전에 전해진 이 팍소스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팍소스라고 하는 곳은 뉴욕의 비트 라이센스라고 하는 이른바 그 코인과 관련된 합법적인 업체입니다. 라이선스 뉴욕주에서는요,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비트 라이선스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코인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다 이 라이선스를 따야 되고요. 이 라이선스를 받은 가운데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비트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자, 그런데 이 비트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팍소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인 BUSD를 발행을 합니다. 자, 바이낸스 USD라고도 불리는 BUSD는 사실 바이낸스에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바이낸스가 직접 발행한 건 아니고요. 이 팍소스라는 업체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팍소스가 SEC로부터 너희들 뭔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 라는 웰스 노티스를 보냈어요. 이게 소송 직전 단계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봐, 뭐가 억울한지 라고 하는 단계라서 이 웰스 노티스가 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뭔가 사업 자체에 위기가 찾아오니까 팍소스가 재빨리 나서서 자, 우리 BUSD 발행을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던 BUSD, USDT 페어가요. 지금 1달러가 깨지는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낸스의 네이티브 토큰인 BNB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SEC는 도대체 왜 비트 라이센스까지 갖고 있는 팍소스의 BUSD를 문제 삼은 걸까요? 일단은 SEC가 이제 크라켄 며칠 전에 크라켄과의 소송에서 이제 일종의 승리를 네네, 했다고 3천만 달러. 3천만 달러에 합의를 했죠. 그래서 팍소스 이전에 이제 사실 크라켄 거래소에서 하고 있었던 어떤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시키는데 네네. 일단 성공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전부터 게리 겐슬러 의장이라든지 SEC 쪽에서 계속 흘러나오던 얘기들이 지금 하나둘씩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수순이고, 당시에 나왔던 것들이 어떤 거래소 토큰에 대한 규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BUSD 하면 사실은 가장 좀 아주 건실하게 운영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내용만으로 보면. 그래서 준비금 공개를 하게 되면 현금이 90몇 네, 프로. 90몇 프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투자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코인인데, 어쨌든 증권성 관련해서 이제 또 뭔가 유권 해석을 한 것 같고요. SEC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웰스 노티스 받았겠다. 그래서 이 팍소스라는 은행은 사실 뉴욕의 금융감독청이라는 기관에서 관할을 하는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보도로는 이 금융감독청에서 신규 BUSD를 발행하지 말아봐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지시를 했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신규 발행이 멈춰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이 BUSD가 바이낸스 USD라고 부르면서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낸스에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가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이낸스의 네이티브 토큰인 BNB 가격이 급락한 걸 들 수 있고요. 이러자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투자자들 심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BUSD는 팍소스가 전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규 발행을 중단하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BUSD 시총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향후에는 BUSD의 거래상을 제외시킬 수도 있다라고도 했거든요. 규제 불확실성을 지속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다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난해였나요? 그 바이낸스로 들어오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다 USDC건 BUSD건 다 BUSD로 바꿨고 USDT만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BUSD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가운데서요. 그리고 현재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암호자산 가운데 한 26% 정도가 BUSD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로에 수렴할 거다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러면서 투자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라서 뭐 오보이길 바랬지만 거의 네. 사실로 입증이 됐고요. 지금 현재 1달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그래서 내 BUSD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또 테라 루나 때처럼 급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급 보증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BUSD를 인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인출하면 USDC로 바꿔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안하신 분들은 그렇게 인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동완 대표가 말씀 주셨던 이 크라켄과의 합의 관련돼 가지고 SEC가 크라켄이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았고 크라켄이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조금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크라켄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소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코인베이스랑 그리고 바이낸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거래소죠. 그리고 현재 스테이킹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으로 운영을 했다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 사업인데 네, 미등록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스테이킹 자체에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네네. 너희가 등록하지 않은 상품을 팔았다는 게 첫 번째고 아.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운영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뭐 단적인 예로 뭐 이자가 20%라고 하는데 21%가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운영을 하지 않고 실제로 이게 이 금액이 스테이킹이 되었는지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니네 그러면 우리랑 끝까지 소송해 볼래 아니면은 그냥 스테이킹 접고 합의금 낼래. 그래서 3천만 불을 그냥 합의를 한 거죠. 네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뭐 일단락이 됐고요. 현재 스테이킹 자체의 문제를 삼은 것보다는 이 스테이킹 개인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테이킹을 거래하는 이 플랫폼에 대한 이슈로 일차적으로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크라켄 CEO가 트위터에 남긴 말이 SEC가 우리의 재무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SEC와의 분쟁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왜? 분쟁을 지속하다가는 사실 사업이 잘 안 돌아갈 수 있거든요. 빨리 여기서 합의를 하고 하는 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낫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한 거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업자들이 좀 나서줘라. 스테이킹 서비스가 합법적이라는 걸 SEC와 좀 대신 싸워달라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크라켄도 이게 뭐 불법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합의로 이제 빨리 끝낸 건데 문제를 자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이거냐 저거냐입니다. 하나는 SEC는 과연 크라켄을 문제 삼은 건가 아니면 이 스테이킹 서비스 전반을 문제 삼은 건가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나오는 걸로는 크라켄을 문제 삼은 걸로 보여요. 근데 저는 지금 어디까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일단 중앙화든 탈중앙화든 위탁해서 스테이킹을 대행해주는 업체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32이더를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32이더를 가지고 그냥 스테이킹만 하는 게 아니라 노드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지 이제 이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중앙화 기관을 이용하든 아니 탈중앙화 기관을 이용하든 그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가 몇 개든지 상관없이 그거에 해당하는 연 이유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보상을.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중앙화된 어떤 구조를 만들기에 되게 적합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많이 하는 곳이 리도 파이낸스하고 이제 코인베이스를 그쵸. 통해서 두 가지 합치면 뭐 30%에서 40% 정도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 자체만으로 사실 이더리움 중앙화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지 나왔었죠.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 스테이킹 서비스가 저렇게 쉬운 것이라면 계속 그러면 이거를 스테이킹 한 사람 많아질 테고 그럼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심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별로 이렇게 논리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수급에 따라서 예, 거니까. SEC 쪽에서는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했고 그 투자에 앞서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심리를 자극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증권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이 맞느냐, 누구 말이 논리적인 이게 아니라 네네. 그냥 SEC가 증권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법 제도상. 어. 그럼 지금도 보면은 이제 크라켄
이제 3천만 달러 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팍소스를 또 BUSD 내가 보기에 증권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좀 시비 걸기 시작했잖아요, SEC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증권이야, 논리가 뭐야? 이게 증권을 판단하려고 하면 니네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대봐. 하지만 SEC는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냥 판단하면 그냥 그때부터는 바로 소송.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미국 증권법상 증권이냐 아니냐를 네네, 가름하는 맞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근데 이 장신구를 거는 사람이 걸기로 마음을 먹었다. 네? 이게 그게 SEC인데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SEC의 마음이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또 한 번 그 다음에 춘차적으로 묻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그거였는데 이 중앙화된 거래소가 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문제냐 아니면 탈중앙화된 곳에서 하면 괜찮냐 이 두 개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크라켄이 그 SEC와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 이 탈중앙화 스테이킹 서비스인 리도와 러켓풀이 급등했거든요. 가격이 네. 그 거버넌스 토큰의 가격이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위험하네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간단할 것 같아요. 마음 먹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SEC가 마음을 먹었다. 네네. 그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작년 8월에 그 이제 토네이도 캐시라고 해서 네네, 제재 받았었죠. 이더리움의 거래에 사실 출처를 좀 숨겨주는 역할을 하는 디파이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제재를 받았죠. 네네. 제재를 받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 인프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검열 이슈가 있었던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리도 파이낸스가 만약에 그러니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코인베이스가 다음 타자가 아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인베이스의 것도 증권법 위반이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리도 파이낸스라는 디파이 서비스인데 저것도 증권법 위반인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일단 상당히 피곤해진다니까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다시 조정을 받긴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저는 어디 있다고 보냐면 이게 작년부터 줄기차게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테라루나 사태 이후로는 엄청 얘기가 많이 됐던 건데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 규제 공백이 있다.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입법이 법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얘기는 많이 됐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SEC가 지금 이제 칼자루를 잡고 휘두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니 그 입법 공백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약간 이런 미국의 문화가 참 보기 좋아 보이는데 네. SEC 위원장이 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위원회니까 그 밑에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제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미등록 증권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에 등록하라고 한 거냐. 그렇죠. 라면서 뭐라도 만들어 놓고 뭔가 이렇게 비판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 안 지켰다고 때리는 게 맞느냐라면서 내부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최강 빌런 SEC라고 했는데 이게 갠슬러로 바꿔야 되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아니 있고요.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극히 합리적인데 네네. 한국에도 똑같은 규제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외환관리법 보면은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이 달러로 해서 외국으로 나갈 네네네. 때 이 용처를 쓰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용처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에요. 1번. 예, 뭐 일본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크립토 투자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용처를 잘못 써 크립토 투자하면 외환관리법 외환관리법 위반이 위반이 돼요. 가령 이제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 뭐 투자 거래 대금 내지는 다른 회사를 사기 위한 뭐 어떤 부동산을 사기 위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내서 그걸로 코인을 사잖아요. 위법. 그러면 이거는 아예 갈 수가 없게끔 해놓고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 나는 몰라요. 이게 이제 금융당국의 태도거든요. 뭐 한미 가리지 않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어쨌든 델리오의 서비스 BM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스테이킹 맞습니다. 아닌가요? 괜찮으세요? 저희 일단은 뭐 문제는 없고요. 다만 주말에 이제 이 기사를 네, 맞아요. 생각하면서 굉장히 타격이 너무너무 있고. 화가 났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이 게리 갠슬러라는 사람이
약간 동네 건달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리세 내놔. 음. 여기 받았네? 그럼 몇 가게 가. 약간 이런 거 같은 거죠. 이제 코인베이스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돈 뜯으러 가고. 저는 이렇게밖에 안 야, 보여요. 쟤네 3천만 달러 내는 거 봤지? 니네 더 내야지.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에 매출의 11%가 스테이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잘 버는 거 알잖아요. 맞아요. 야, 더 뜯어야겠다. 어. 3천만 불 엄청 큰 돈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존의 판례랑 비교해가지고 이 상품이 증권하냐라고 해야 되는데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검증인에 참여해서 어떤 노드 사업 너무 어렵잖아요. 단순한 이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럼요. 하지만 거기서 어쨌든 상품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넣으면 뭐 잠자고 있던 코인이든 이 코인이 나를 위해 일해서 이자가 생겨요. 이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체만 보면 뭐야 이거 언이랑 뭐가 틀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어떤 이렇게만 봐서 유사수신이다, 증권성이다라는 규제가 있는데 저는 물론 자본시장법에서 코인을 증권법에 적용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바운더리에 필요한 것들은 끌고 와서 하나씩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테이킹이란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구성되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자를 받는다는 부분으로 치부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단적인 예로 웹3의 생태계에서는 공동체들이 같이 움직여서 생태계를 키우는 게 의미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디파이라든지 어떤 개발자가 플랫폼 만들고 여기 구성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어떤 수익을 얻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발행자가 누구지? 개발자인가? 어떤 이 판단의 잣대 기준이 1946년도에 나온 하위 테스트를 가지고 네. 막연히 하는 건 저는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야, 굉장히 많이 흥분하셨습니다.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이사님도 화가 나셨겠지만 투자자들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았거든요, 1월 달에. 40% 올랐나요? 그렇죠. 골드만삭스가 자산군별로 봤더니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오른 자산군으로 간만에 선정이 됐었는데 네. 요 이슈 때문에, 규제 이슈 때문에 24,000달러를 돌파해서 25,000 가냐 마냐 이러던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21,000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비트코인 가격은 양반이고요. 알트코인 가격은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앞으로 크립토 시장, 첫 번째로 이 이슈가 좀 당분간 지속될지, 그래서 이 지속되는 이슈 때문에 크립토 시장, 정확히 말해서 코인 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작년에 이제 테라 사태 이후 그리고 FTX 사태 이후를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테라가 망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있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단순히 뭐 시파이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래소가 사실 극단적으로 보면은 뭐 크라켄처럼 될 수 있겠죠. 이제 다시는 스테이킹 서비스 하지 않겠습니다. 손 들고 벌금 뭐 몇천만 달러치 물고 네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게 디파이의 어떤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또 하다 보면 사람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탄력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POS에 대해서 사실 게리 겐슬러 의장이 평소부터 다 증권? 굉장히 다 증권이다. 하지만 나는 뭘 증권이라고 말하진 않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화법을 써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이게 이제 사실 공교롭게도 이더리움 머지가 POS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 얘기를 또 해가지고 숨겨진 주어가 이더리움 아니냐, 이더리움 증권 아니라고 했는데 증권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더리움 가격도 며칠 전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저도 작년 연말에 이제 2023년 전망을 하면서 내년에 이더리움 좋습니다. 얘기했고 다 좋다고 그랬어요. 다 좋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런 이제 사고가 터지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상당 기간 갈 것 같다. 네, 상당 기간 갈 것 같고 그리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의 이슈도 있지만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도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소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최근 한 달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40% 반등했지만 요 스테이블 코인의 양은 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소로 입금되는 신규 자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요 안에서 기술적인 어떤 펌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과거의 예를 보면 2021년, 20년 이때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해야지라는 신규 수요가 계속 밀려 들어올 때 사실은 올랐죠.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BUSD 같은 경우는 또
아예 퇴출 수순을 퇴출 수순을 받게 되면, 그리고 이제 팍소스에 들어가 있는 BUSD는 엄밀히 말하면 ERC2N이라는 이더리움 플랫폼에서만 기반으로. 발행된 것만 거기서 발행이 되고, 또 다른 곳에서 발행되는 건 아마 뭐 바이낸스가 발행하거나 어디서 발행되는지 몰라요. 이것도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바이낸스는 이 이슈 때문에 사실 이제 BUSD를 어쩔 수 없이 버린다고 하면 네네네. 이만큼이 사라지는 거죠. 거래소의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엔 악재다. 상당히 가격은 악재인데 어. 비트코인 가격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위기가 발생하잖아요. 언제나 비트는 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떨어질 것 같으면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 탔거든요. 아, 근데 이제 스테이블로 못 옮겨 타니까 그렇죠. 비트로 바꾸는구나. 그러면 이제 비트로 옮겨 탈 가능성이 음. 높아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아, 그러면 연말에 했던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가격 전망이 아마 하한이 제가 7,000달러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뭐 가능할 것 같고, 근데 다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게 되면 법정 통화로만 사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예, 시장에 그렇게 터지는. 되면은 한계도 있을 뿐더러 좀 뭐랄까요, 그 굉장히 로컬의 격차가 커지게 되죠.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이사님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태 당분간 지속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가격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은 미치겠지만 저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뭐 리플 소송이라든지 내일 발렌타인 기념으로 발표하는 CPI도 있을 것이고 기념이구나. 여러 가지 거시경제도 있겠지만 네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산업이 잘 굴러가고 있는가. 이더리움이 상하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정말 비전을 잘 해내고 있고, 앱토스나 수이 같이 어떤 레이어 1에서 기술적인 어떤 보완을 해주는 업체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산업이 흘러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고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인터넷 시장이 발달할 때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 미국의 원칙이 do no harm이라고 했어요. 해를 끼치지 않으면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추동하는 그 정책에서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에도 그런 정책이 도입됐으면 하는 게 우리 시장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입니다. 부디 이 규제 이슈가 잘 마무리돼서요, 산업도 발전하고 가격도 오르는 그런 결과를 낳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크립토 투자자들의 한 주의 쉼표를 더하는 델리오 위클리 아카데미, 김원석 기사님, 이번 주 아카데미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한국경제TV와 델리오가 함께하는 델리오 위클리 아카데미, 별도 신청 없이 화요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의 절세 금융 상품으로 재테크하는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크립토 업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는 크립토 시장에서 놓치기 쉬운,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투자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